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돈 선거로 얼룩졌다는 평가 속에 공정한 정책 선거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가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선시군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불이 난 화개장터에 다시 화재가 났습니다. 봄철 상춘객 방문을 앞두고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경남 237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선거일인 오늘도 금품을 돌린 현직 조합장 2명이 구속돼 돈봉투 선거로 얼룩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합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갑니다. 이번 선거로 경남에서 선출되는 조합장들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27명을 포함해 모두 171명. 조합원들은 경남 237개 투표소에서 조합 본래 목적에 맞는 일꾼을 뽑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정말 공약 사항을 보고 우리 조합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돈선거로 얼룩졌습니다. 현직 조합장이 돈봉투를 돌리다 구속되는 등 경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항만 110건이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깜깜이 선거란 비판이 나올 만큼 후보자가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어 돈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운동이 공개 토론회 없이 어깨띠와 전화, 명함 등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직 조합장들이 유리한 선거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직 조합장 같은 경우는 오후하는 조합원들 많으니까 만날 기회가 많은데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 선거법이 좀 부재하지 않느냐.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합동 연설의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상남도가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게 될 시군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선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도의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까요?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예산 643억 원은 경상남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합니다. 때문에 경남 18개 시군도 조례와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시군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 시간 내에 편성해갖고 요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예산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빨리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업 담당 부서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교육 관련 부서가 업무를 맡아야 할지, 사회복지 부서가 맡아야 할지 혼선까지 빚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렇다고 지금 답하기가 뭐합니다. 창원시 의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까지 도비를 안 받더라도 무상급식을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액이 30%에 불과해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비를 안 받는 항이 있더라도 좀 방법을 찾아봐야죠. 어떠한 방안으로 흘러가든지 충분한 논의를 근처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고전에 예상부터 결정했으니 와서 이것이 어디되면 다음에 생기고. 경상남도가 주도하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하지만 정작 일선 시군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보수 진영인 홍준표 지사가 스스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은 좌파 정책이라고 밝혀 이념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홍 지사는 오늘 SNS를 통해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진보 좌파의 본질이라고 전제하며 경남에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서민 계층을 집중 지원해 부유층과 서민층의 교육 불평등을 보완하는 전형적인 진보 좌파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도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경상남도가 이중잣대를 적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 필요에 따라 조례안 처리에 예외를 두고 있어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일본군에 끌려가 꽃다운 청춘을 빼앗긴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늙고 병들어 수척한 모습으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좀 서글프지. 어찌 할 데가 없으니까. 경남도의회는 경남 8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명예회복을 돕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용이라는 협조 공문을 경상남도의 청에 전달받아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검토 의견서를 줄 수 있다는. 복지사업의 중복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또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지 못했는데도 경남도청은 이를 통과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게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사업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고 그런 타당성 검토들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거고요. 경상남도가 조례안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내일 개원해 무상급식 관련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갑니다. 무상급식 예산 갈등을 두고 공이 다시 도의회로 넘어온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남도의회는 이른바 편법 묘수를 짜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들어올 예산은 자르고 나갈 예산은 살려뒀습니다. 경남도가 지원을 거부한 257억 원을 경남교육청 세입에서 없애버리는 대신 세출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그만큼의 다른 사업 예산을 가져와 우선 무상급식을 하라는 메시지를 경남교육청에 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3개월 만에 추경 예산을 올리면서 세입이 없으니 세출도 없애는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의 묘수를 부정해버렸습니다. 내일부터 심의에 들어가는 도의회는 일단 화가 난 모양새입니다. 오늘 회장에서 교육감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의원님들이 정해준 대로 잘 하겠다. 또 의회에서 정해준 거 우리 못 하겠다. 다시 심의해주라. 이거는 내 도전입니다. 이거는. 우선 도교육청이 올린 추경안대로 처리할 경우 경남도의회는 3개월 전 의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돼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입니다. 또 부결시킬 경우 무상급식 예산 논란과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중재 역할도 못하는 상황이 돼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5, 6월 2차 추경까지 상황 변화를 살펴 중재 방향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일부라도 전용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도의회가 중재할 수 있다는 중재안이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지난해 화개장터에 큰 불이 난 뒤 복구가 이루어져 다음 달 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복구가 끝나가는 화개장터에서 오늘 또다시 화재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화재 감지 시설이 없는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조립식 건물 한 동이 잿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7시 하동 화개장터의 한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와보니까 그래 불이 막 이렇게 저번처럼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요 저 큰일 났다고. 불은 20제곱미터 건물 한 채를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약재와 봄나물, 특산품 등을 파는 점포 4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 화개장터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불이 나 상점 40여 곳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억여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로 불탄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다음 달 초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건물과 기존의 상점들에는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이 난 곳은 조립식 건물로 오는 6월 시작되는 2차 정비 계획에 포함된 곳이라 화재 감지 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것은 난전입니다. 난전에 대해서 2차 계획을 지금 새로운 건축물로 세우고 있는 터에
가장 큰 대목인 봄철 상춘객의 방문을 앞두고 또 찾아온 악재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봄 장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딱 준비를 다 해놨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 정말 지금까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하동구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화개장터 재개장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는 회동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18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남에서 열고 홍 지사를 만나겠다고 회동을 공개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정당 대표가 와서 보자고 하는데 안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혀 오는 18일 양자 간 회동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학교 유상급식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 1인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막아내고 친환경 무상급식 유지와 확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오늘 김해 지역 15개 초등학교와 거제 지역 11개, 진주 지역 1개 초등학교에서 일제히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앞으로 지역별로 학부모 1인 시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함양군 안이면 하원리 상비마을 뒷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임야 1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오후 4시 반쯤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불이 나자 헬기 8대와 공무원 등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거창군 남상면 마을 뒷산에서도 불이 나 산림 0.4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경보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경남도 산림당국은 산불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휴일에 시군 산불 담당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근무하게 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시군에 분산 배치된 헬기 7대로 공중감시를 강화하고 산불이 났을 때 헬기를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에선 3, 4월에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9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밀수출하거나 이를 사들인 사범들이 적발됐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출한 혐의로 유학생 26살 박모 씨와 밀수출업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29살 여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캐나다와 미국 등지 인터넷에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리면 구매자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연락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오토바이 구입을 강제한 대림 자동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 자동차가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판매 부진으로 재고를 부담하고 외상 연체 이자를 내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른 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대리점을 압박하는 이 같은 판매 행위는 불공정한 구입 강제, 일명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학년도 고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첫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이번 평가에 경남에서는 162개 학교에서 11만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